이번에는 의사는 이병규 후보님으로부터 평택 을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고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을지역은 타시군에 비해서 전국 평택 이전 평택 당진 한간이 위치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경기도의 타시군과 상당히 다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택 을지역이 평택뿐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서는 전국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질문 사전에 진행됐던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와 공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을 국회의원 이명진 후보입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일이 산 1번지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계속 초등학교 23회, 청담중학교 8회, 평택고등학교 29회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보병 제22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특임 정원장교로 3년간 복무했습니다. 아버님은 국가유공자이시고 저는 국가유공자의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평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택을 떠나지 말라고 아버님이 저한테 2009년 3월 23일 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택을 떠나지 말라고 아버님 말씀해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004년도 제가 민주당 계열로 처음 정치권에 영입이 된 이후에 삼남이녀 중에 병진이는 그래도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아버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버님이 평생 모았던 나름대로의 동산과 부동산을 저한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형님 두 분과 누나 두 분도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고 어머님이 55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후에 12년을 제가 우리 집사람과 평택에서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제대 후에 1992년 8월 24일 날 주국과 우리가 수교를 했습니다. 제대 1년 남겨놓고 제가 중국을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93년 제대 후에 7월달에 제대 후에 10월달에 중국으로 제가 유학을 가서 1년의 청강생 생활을 통해서 박사시험을 준비해서 운이 좋게 합격을 해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4년의 올곧은 유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평택에 돌아와서 평택대학교에 마침 중국학과에서 교수 채용이 있었고 네,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결국 공약이라는 것은 빌공짜가 되지 않고 실행 가능한 것이 바로 공약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일단은 그 평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뼛속까지 평택 사람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는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하고 교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뭐를 했으면 하는 것들이 제 가슴속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약은 바로 이 한국의 미래는 이 평택항에 있고 평택의 미래도 평택항에 있습니다. 수도권 2,500만 명의 모항이 바로 이 평택항입니다. 제가 세계적인 석학들 모아서 포럼도 열고 논리 개발하고 평택항의 비교 우위를 논리적으로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힘을 받들어서 제가 앞에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식을 좀 강화시키고 국민 수준을 높이는 쪽에 바로 평택에서 제가 시작하겠다. 평택이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 교육, 의료시설 이것을 완비할 수 있는 정책과 그리고 실행을 예산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해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해가겠다. 서부지역 개발 방향에 대해 두 가지 질인데요. 첫 번째로 평택 서부지역은 평택 을지역은 주한미군 평택
이전 대한민국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했죠. 또 평택 강제함은 아까 말씀하신 평택 미래 성장 동력이 밀집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에 서부 지역에 낙후되고 있는 이유와 시급한 개선 사항 충분히 아까 말씀을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실지 참고적으로 표가 되지 않아서 정치 관심을 가졌다든가 한반도와 주한미군기지가 상당히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반 배후단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거의 서브 태제는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향후 제가 액션 플랜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산업의 동맥이 바로 뭡니까? 도로거든요. 도로. 우리가 동맥과 정맥이 있지 않습니까? 혈관이에요. 이 혈관을 뚫어줘야 됩니다. 도로 확장이 시급합니다. 이거는 뭐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오전에도 협약식 가졌지만 현안 사항이 아주 빽빽하게 저한테 전달된 거 있습니다. 그거 가능한 것부터 제가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다못해 팽성 국제대교로 해서 이게 평택항으로 이으는 하다못해 신호등 하나 수원 국도관리청이 말이죠. 정말 몽리를 부리면서 체계 변화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단 말이죠. 네, 도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도로가 지금 서해안 축도가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가 개발되고 있고요. 또 항만 배후단지도 개발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이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뭐 고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도로가 동서를 연결하는 국도 38호선 같아요. 이 38호선이 4차선인데 지금 시외에 보면은 도시계획으로 보면 지하 일부 국가는 지하화돼서 있는데 확장이나 우회 효과가 일단 필요한 것 같은데 이 가장 시급한 도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실까요? 결국은 이제 6차선으로 이제 확장할 필요성이 절실하고요. 일부 구간은 벌써 사업을 떠서 시행 실시할 노력이고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여기 항만까지 연결시키는 작업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부족한 것은 보통 도시 설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도로, 인프라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로 계획도 국토부와 상의해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전국에 있는 미군이 평택을 이전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자가 5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도시에서 있을 수 있지는 않거든요. 좀 특이한 경우인데 평택시에서도 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돕기를 하고 있으나 이게 거론과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과정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활발한 문화들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국은 미국 시민권자 아니면 이런 분들을 위한 활성화 이분들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물류가 다 부산에 집중되는데 그걸 우리 이쪽으로 물류를 흡수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평택은 조합국의 일꾼이 있고 공군이 위치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 공군 작전사령부가 있고 비행장이 있고 해군 유학사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보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안보 도시를 활용해서 평택 평화 특별시 이들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그걸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생각과 또
이 해군 이하대에 설치되어 있는 천안함과 그 참지기호가 있습니다. 이 합동 역사의 현장인데요. 여기에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그 상당히 그 주민등록증부터 여러 가지 다 필요로 하고 어렵게 들어가는데 이게 입장이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몇백만 명이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 시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경우 평택지금 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평택 청와특별시 추진과 해운 이하에 있는 안보공원을 평택 항쪽으로 뽑아내는 그래서 그 경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우리 국장님이 제시해준 안보공원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그 위원회가 달라도 우리 국회의원 중에 국방위원들하고 교섭을 해서 그 문제를 아주 실제적으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 특례시죠. 지금 63만 한 2천 명, 한 5천 명 정도 될 겁니다. 바뀌었죠. 고소자하고 외국인도 이제는 카운팅하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보통 한 100만 명 정도가 돼야 특례시 기준에 미칠 수가 있어요. 예, 미군 기지 관련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아까 한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반 관련 내용을 좀 기재하고 있습니다. 평택 당지랑이 이제 수입차로 인해서 이제 차량 허브한다, 차량 허브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인프라도 많이 PDI 센터를 한번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또 그 PDI나 뭐 수입차 외에 연간 그 총물성량이 한 1억 톤을 넘은 지가 오래됐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특색 있는 항이고 옛날에는 이제 4대 항에서 지금 5대 항, 7대 항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이 전부 다 국세로 지방세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국세로 되니까 지방에서는 이제 뭐 필요 없는 뭐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유치를 해야 될 게 자동차 허방, 수입차 허방인데 그러면 중고차는 입차량에서 80%는 처리하고 수출을 그다음에 우리 평택에서는 한 3%, 2.9%를 처리하는데 이것이 이제 인천항이 채워지면 평택항으로 가고 평택항이 채워지면 뭐 분산항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그 흐름인데 이제 중고차도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옛날에 벌코함을 넣어서 이제 공해 문제가 있는데 요새는 최신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공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와야 된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그 중고차 업체들도 오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에서는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런 그 중고차를 갖기 위해서 지금 다 국세로 가기 때문에 중고차를 갖기 위해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벌코화물이라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벌코화물이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요. 거기다 또 자동차 호방을이라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가 아니라도 같은 캠퍼스 정도 위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개념은 내용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또 어떻게 내용을 규정할 때 그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그런 묘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메커니즘은 보이지 않게 심의 원리가 이면에서 작동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 자아 비판한다면은 평택의 힘이 약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평택의 위대한 그 정치가가 없었다. 있어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낮았다. 한국의 미래, 평택의 미래가 여기 있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현실에 매몰돼서 그냥 살았다. 그럼 여기를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항구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차곡차곡 만들어갈 것인가, 바로 이런 쉬운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갖다 놓고 국가안보시설이 거의 다 차지하잖아요. 지금 16km 중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취수공간 이동을 해서 한 54만 평 정도 있단 말이죠. 거기 대학교 얘기했는데 제가 국립해양대학교 유치하겠습니다. 특수목적대학은 말이죠, 가능합니다. 해양대학교는 말이죠, 우리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양을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해양선진국, 무역의 대국인데 그쪽 전문가가 양질의 법칙에 따라서 양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해양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지금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은 다 100% 취업하는데 힘들어 중간에 그만둬요. 그래서 자꾸 양적으로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네. 평택항에 친수공간이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예, 친수공간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한 수십억, 한 30몇 억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들어서 오래전에 해군 이하배사령부 끝자락에 유류창고 있는 쪽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가서 보면은 이제 모래사장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식으로 친수공간에 물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에 주차장도 있고. 근데 거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지도 못합니다. 거기 들어가기 힘들고 또 가면 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 찍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친수공간이 아니죠. 이게 구조를 갖춰놓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대부분 아무도 모른다. 다행히 후보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국가기관하고 이 주민들의 활동을 모르고 이렇게 서로들 지역 주민 간, 지역 사회 간의 차별이 충분히 민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항만 주변 상생 협력 발전 특별법을 이제 대표 발의해서 계류 중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당선이 되신다면은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게 좀 할 거고 아니면 제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선택된다면 저 농림해양수사위원회 질문도 안 했는데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외교안보 통상 전문가지만 취업인의 니즈를 제가 받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농림해양수사위원회에 꼭 갈 거예요.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저하고 포럼 많이 갖자 이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심을 믿어주고 계속 서포팅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채찍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장애자 이제 항만 관련해서 이제 그만하고 장애하고 노인복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면 사기보험에 가입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수급금이 삭감되거나 박탈당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면 최저생계비를 늘리고 수급자들이 그걸 통해 의료비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이 필요한데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과 같이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철학이거든요. 기본적인 철학이 여기에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기본 철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장애인 단체하고 협약도 맺었지만 이런 것들 또 장애 가지신 분들 중에 잘 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예산 금액 제가 데이터로 뽑은 건 없지만 그거 살펴가지고 이상하게 나가는 돈들 많거든요. 잘라서 이런 쪽으로 커버하면은 이런 4대 보험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는 다행스럽게 이런 쪽에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분들에게 진지하게 제가 이 문제도 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문제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서 한 50%가 이제 될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할 때 앞으로 그게 이제 2032년 정도 되면 그럴 것 같은데 100세 세대에 맞는 우리 노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나와야 돼요. 노인건강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분들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더 고민할 것이고, 그 다음에 65세대도 건강하신 분들은 일하고 싶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걸 정말 그것도 제가 연구하고 싶어요. 넘치고 넘치는데 여러분 질문 주시면 제가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법은 마련되어 있고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관심이 부족해갖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법정 차량 대수나 이런 거는 확보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관심이 부족해갖고 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평택시에도 26,000명 정도의 장애인분이 계신데 장애인들을 그 지체장애인들을 이동시키는 그 콜센터 장애 택시라고 하죠. 콜택시가 있습니다. 근데 법정 차량 대출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마련되어 있지만 뭐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좋다든가 날씨가 나쁘다든가 휴가철이라든가 뭐 주말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도 많이 몰려서 거의 차량을 이용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차량 대수가 됐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고민할 때가 됐고요. 또 카페 식당 이런데 휴게실 가면은 요새 전부 다 무인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누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가 있거나 또 노인이거나 아니면 어린이거나 이런 때는 이게 닿지 않는 거예요. 손에 닿지 않아가지고 이용을 못합니다. 이용을 못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말로 시키면 되는데 요새는 말로도 뭐 저걸 잘하거든요. 그걸 이용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관심을 갖는다면 장애인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도록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뭐 간단하게 이런 거는 뭐 고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이제 뭐 고독식 도시가 여기도 이제 고독식 도시가 이제 논식인데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중이 건립됐으면 좋겠다. 또 평택시의 장애인 특수학교가 건립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애인과 노인복지관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관심만 갖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책 결정자의 의지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에서 떼서 다음으로 옮긴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국장, 과장들이 막 반기를 들고 막 반대하죠.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이게 현실이긴 해요. 그러나 새롭게 이렇게 대비하는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한다면은 기존의 현상들을 타파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복지가 다 예산과 관련된 거고 고독이 당연히 지어야 되겠죠. 어제 지사님하고 만나면서 거기 KTX역 그게 아직 캔슬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800억이 없어가지고 그걸 거기 KTX역을 못 만든 거예요. 그런 역할을 저한테 준다면 제가 코디네이 역할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쉬운 것을 먼저 해서 여러분의 요구를 200% 달성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평택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위해 주민들과 과반에서 통하시고 개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 이상으로서 평택을 후보자 추첨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